오후 1시 마켓나우 뉴스 이동재입니다. 지난주 미국발 금리 인하 영향으로 나타난 상승세가 반도체주의 강세를 타고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 한 주 시작부터 순항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세에 삼성전자까지 편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5% 상승한 3,47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도 1.38% 상승한 875포인트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00 또한 1.3% 넘게 크게 오르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힘을 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중 흐름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3,480선을 터치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상승폭을 약간은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다시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3,47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개장 직후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요.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1.37% 상승한 874포인트 선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도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속에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외국인이 4천억 원가량 순매수에 들어갔고 기관도 3,400억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7천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1,400억가량 순매수 보여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00억가량, 기관은 270억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떨까요? 환율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 이후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던 달러가 오늘은 약간의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시각 0.41% 하락한 1,39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HBM3 12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전해졌지만 삼성전자 측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선 언급만으로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는데요.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이어 세 번째로 엔비디아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고 이는 현재 막바지 작업 중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박상욱 신용증권연구원은 하반기엔 HBM3 12단 품질 테스트의 결과와 HBM4 샘플 공급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판단된다며 3월에 샘플을 납품한 경쟁사가 최근 HBM4 개발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이르면 2026년 중순부터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주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는 23일은 반도체 업황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오늘 4.89% 상승한 83,6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장 초반에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84,000선까지 올라간 모습 보셨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7 시리즈가 초기 판매에서 예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내 아이폰 부품 관련사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7의 수요가 예상보다 높게 되자 아이폰 17 시리즈의 판매 호조가 벤더 업체에 대한 실적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선 아이폰 일반 모델과 프로맥스 모델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면서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했던 아이폰 11에서 13 시리즈 사용자들의 교체 수요가 판매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T 외신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아이폰 17의 수요가 예상보다 높아 중국의 협력 생산업체 두 곳에 생산량을 40% 늘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아이폰 부품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주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아이폰 17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LG이노텍이 9.41% 상승한 193만 3,1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폰 OLED 관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도 9.54% 상승한 5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BH까지도 7.91% 상승한 19,2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영화산업 지원 발언에 힘입어서 CJ-CGV가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일 SNS를 통해 정부는 영화산업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주도하며 국가 전략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 제작부터 유통과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을 활성화해 영화산업이 미래혁신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정부의 영화산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최근 한국 영화 제작 생태계가 매우 나빠지고 있는데 정부가 영화 산업을 근본에서부터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관련 종목도 주가 확인해 보시죠. CJ-CGV가 6.13% 상승하면서 5,54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콘텐츠리 중앙도 0.62% 상승하면서 영화 흐름 좋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11,4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우리 시장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상승 사이클부터 시작해서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 회복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 긍정적 재료가 쏟아지며 훈풍이 불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앞으로 세워봐야 할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 마켓나우 3부와 함께 하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역시 또다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상승장에 동참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약간은 소외되어 있으신가요? 동참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배가 고프고 상승 그리고 수익에 조금 더 목말라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요. 자, 오늘 시장 그러면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정리하면서 시장 분위기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9월 초에 우리가 9월장 시작할 때만 해도 9월은 전통적으로 코스피가 약한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익 실현도 하고 정리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중소형주 전부 다 9월 초보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거의 10%, 5에서 10% 모두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9월 시장 약하다면서요. 누가 그런 거죠? 여전히 시장은 강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장을 지금 대장 형님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알테오젠이 오늘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죠. 삼성전자는 드디어 엔비디아의 벽을 뚫었습니다. HBM3 12단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물론 예상은 했었지만 이제 앞으로 더 기대감, HBM4도 통과해줘라 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FDA가 좋은 희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키트로드 SC가 허가가 됐습니다. FDA가 허가를 해줬고 이제 우리가 면역 항암제
그동안은 정맥 주사로 맞았던 걸 피하 주사로 1, 2분 정도면은 맞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면서 알테오젠은 로열티만으로도 이제 매년 1조를 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죠. 이러니까 알테오젠은 주가가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도 준비하고 있는 알테오젠. 두 형님이 오늘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시장 실적이나 이런 상황들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정부 정책이라든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들을 볼까요? 자,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라는 말 나오게 시장 만들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더 상승, 정부의 모멘텀과 법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은 또 북한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와 이야기하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는 충분히 만날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남북 경협주까지 시장의 랠리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북 리스크,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리스크 모두 해소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배고픈 상황이고 기다리는 조정,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조정이 또 올 차례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시장에 이를 격언하시죠? 기다리는 조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정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찾아오는 것이죠. 지금의 시장을 즐겨야 하는 상황이고 단 10월 우리가 추석 지나고 나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만 더 받쳐주는 그런 숫자만 나온다면 우리 시장 연내에 금세 코스피 4,000도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한국과의 통일도 불필요하다고 선언했다. 그는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면 제2사명, 즉 핵방역이 가동된다며 위협했다. 또 한국을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으로 규정하며 두 국가론을 국법으로 못 받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 구상도 전임자 복사판이라며 일축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은 추억이 있다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버린다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맡게 됩니다.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1997년 외환 위기와 맞먹는 충격이 한국 경제에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미 무역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투자안의 상업적 타당성 부족이라며 통화 스와프 같은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 미국 공장 단속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며 양국이 합리적 해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당분간 어렵다고 진단하고 미중 러북과 민주 진영 간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이 최전선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자, 바로 돈 되는 섹터 테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또 집중이 많이 되는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업종이나 테마를 좀 찾아보고요. 마켓나우 3부에서는 조금 더 종목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탑픽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앤 테마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잘 종목 많이 소개해 주세요. 네, 좋은 종목 많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첫 시간이신데 어떤 업종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관련된 이슈 돈 되는 섹터 테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테마는 오늘 아이폰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죠. 애플 쪽에 수혜가 좀 있습니다. 아이폰 17 공개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뭐 변한 게 없다. 이게 뭐 혁신이 없다. 아이폰 역시 지지부진하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막상 공개를 하니까 소비자들에게는 반응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에 판매가 꽤나 잘 나왔다고 하던데 자, 팀장님 지금 아이폰 관련된 애플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로 접어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재작년에 이제 갤럭시 S 시리즈가 AI를 탑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가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2, 3년간 그 부진했었던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흐름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도 이제 오픈 AI와 더불어서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이걸 폰에 좀 탑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6에서 그렇게 원활하게 좀 탑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17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픈 AI 쪽에 대한 거는 일단 폰으로도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픈 AI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챗 GPT를 애플에 탑재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AI 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17이 생각보다 좋은 이유를 좀 따져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 이걸 바꿀까 말까 고민을 했던 수요가 본격적으로 좀 접어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도 한 5, 6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당히 눈높이가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가 낮은 대신에 생각보다 판매율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회복이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제가 봤을 때는 관세 관련된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관세에 대한 게 아직까지 완전하게 뚜렷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폰으로 가격이 전가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 그런 점에서 먼저 일단 사고 보자라고 하는 수요도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좀 동반적인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애플이 이제 신제품에 대한 출시를 본격화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XR 쪽 관련된 부분과 폴더블 폰을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볼 수가 있어서 내년에 애플 폴더블 폰을 바탕으로 XR까지 다양한 그런 레퍼런스를 이제 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에 대한 그런 흐름 자체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일단 뭐 XR 기기 쪽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제 비전 프로가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비전 프로 또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27년 3분기나 하반기에는 비전 프로 2도 또 출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보급형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 폴에서 비전 프로나 이 스마트 글라스까지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확대가 좀 애플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끝날 추세가 아니라 조금 중장기, 결국엔 내년까지 보면은 폴더블 이 이슈까지 우리가 반영을 생각을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귀에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도 사실 주말에 애플샵에 가서 신제품을 좀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좋고 저도 바꿔야 할 타이밍이 와가지고 저도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수요 중에 한 명인데 자 그렇다면 근데 또 애플 관련된 국내 주식들은 지난주부터 조금씩 올라오긴 했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 이제 세 종목을 가져오긴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애플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삼성과 애플의 공동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종목을 추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첫 번째 종목은 자와전자입니다. 뭐 자와전자 잘 아시다시피 이제 OIS 손떨림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이제 뭐 상반기까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었던 이유는 아이폰 16과 삼성전자용 액추에이터에 대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근데 하반기부터 아이폰 17과 삼성전자용 관련된 액추에이터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개된다고 하면 동사도 실적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일단 뭐 첫 번째 종목 자와전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동사는 이제 OLED 발광층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결국에는 애플 밸류 체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과 애플 두 개 다 모두 회사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OLED 관련된 부분의 패널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BOE가 원래는 애플의 공급처 OLED 패널을 공급을 했었는데 불량 문제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단기적인 거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덕산 네오룩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최선호주 픽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 종목은 DKT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뭐 오늘 많이 올라간 뭐 BH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H가 OLED향 관련된 FPCB를 애플 쪽과 역시나 삼성 쪽에 두 군데 동시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동사는 이 FPCB를 양호하게 실장을 해서 모듈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H에 대한 실적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에 대한 실적도 같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또 LG VENS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BH와 그리고 동사가 공동적으로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자동차 무선 충전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뭐 전기차라든지 최근에 나온 회사들의 제품들을 보시면 이 가운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가운데 보시면 네.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그 부분들이 실적은 박하지만 뭐 레퍼런스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LG 쪽이 이게 돈이 안 돼서 판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FPCB를 잘 만들고 있고 실장을 잘하는 동사에게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포드라든지 GM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테슬라 쪽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이제 전장 쪽에 대한 레퍼런스가 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든다라고 보면 네. 결국엔 애플은 폴더블 폰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삼성전자향 관련된
폴더블 폰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DKT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9,180원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9,1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봤을 때 한 12,000원 이상까지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손절가 8,4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KT를 탑픽 종목과 아이폰 관련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꼭 애플향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와도 같이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골라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고점 DKT가 돌파를 했는데 한번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쳐다보자, 전략을 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DKT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애플 관련된, 아이폰 관련된 종목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또 손창현 팀장이 가져온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것인지 두 번째 돈 되는 테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뭐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반도체인데 반도체 안에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도 있고 아니면 밑에 소부장단도 있고 뭐 유리기판 쪽도 있고 HBM 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팀장이 이 중에서 어쨌든 지금 반도체 대세장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쪽을 더 집중해서 볼까요? 일단 뭐 9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올라간 쪽은 뭐 전공정, 후공정, HBM 장비 쪽, 다 소재 올라갔어요. 쪽, 부품 다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많이 못 올라간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 유리기판. 쪽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소외되어 있었던 유리기판 쪽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된 요인, 반도체 시장이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주된 요인을 따져보면 결국 이제 스펙에 대한 확대입니다. 이 AI 고단화 칩이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D램 쪽, DDR4에서 DDR5 쪽, 그리고 낸드 쪽도 마찬가지죠. 뭐 ESSD 관련된 부분도 뭐 계속 낸드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단화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가격이 본격적으로 많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4 가격이 뭐 연초에 1불이었는데 지금 10불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점도 결국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DDR4를 다시 양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D램 관련된 부분의 상승, 그러니까 D램과 낸드 가격에 대한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PC에 대한 수요 회복과 그리고 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로봇이라든지 우리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VR이나 XR 뭐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거기에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D램이나 낸드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이 올해 7월에 유리기판 사업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판 철수로 인해서 국내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인텔이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 향 관련돼서 한 50억 달러를 투자를 받았잖아요. 네네. 결국에 이 투자를 받은 건 PC라든지 데이터 센터 향 관련된 투자를 좀 직접적으로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부진했었던 파운드리 쪽 관련된 사업이 엔비디아 향 관련된 부분으로 연계되면서 결국에 수익성을 좀 높이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도 당연히 이제 PC 관련된 수요는 인텔보다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전략적인 제휴를 잘 통해서 PC 관련된 수요에 대한 것도 칩을 좀 양산을 많이 하겠다라는 의중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인텔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양산 관련된까지는 유리기판이 양산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이 실리콘 기판보다 유리기판을 왜 많이 사용을 하느냐 따져보면 결국에 이제 집적화가 유리기판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칩을 많이 실장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실리콘 기판보다는 유리기판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양산에 대한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산 수율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보면
거기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일단 뭐 가격이 유리기판이 높고 다양한 효과적인 부분도 높지만 이 양산에 대한 수율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는지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2차 전지는 전고체 그리고 반도체는 유리기판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긴 하지만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봤을 때 좀 감안을 해서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원체 좋기 때문에 네. 뭐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아무래도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 약간 소외됐다가 이제 9월 들어서 또 막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종목으로 저희가 골라 선별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유리기판 올해 초에 이슈가 많이 됐을 때는 SKC나 뭐 필옵틱스나 이런 것들이 잘 갔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또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팀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네. 뭐 유리기판을 이제 보너스로 하고 있는 사업 네네. 그리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기본 사업은 잘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그렇죠. 하는 업체. 그래서 유리기판을 보너스로 하고 있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퍼포먼스가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캠트로닉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 관련된 부분과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된 부분에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 유리기판 쪽에 대한 다양한 레퍼런스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TGV 장비 쪽, 그리고 검사기, 그리고 노광기 관련된 부분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존 안정적인 그런 장비를 바탕으로, 소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리기판 사업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회사는 이제 SKC입니다. 네. SKC도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자회사 앱솔릭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유리기판 양산 라인을 본격적으로 구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퀄 테스트를 올해 결과가 발표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이 동사가 유리기판 관련돼서 퀄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퀄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양산에 대한 좀 주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장 빠르게 유리기판 관련된 라인업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탑픽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네, 어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그거 같아요. 이 MLCC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전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관련된 쪽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MLCC가 원래는 이제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제는 서버 쪽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이 테슬라 쪽 밸류체인에도 속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MLCC 관련된 부분, 카메라 모듈 그리고 FC BGA 쪽 관련된 부분까지 연계가 되면서 테슬라향 뭐 전기차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택시 플랫폼에 사용이 된다. 참고로 이제 삼성전기가 올해 테슬라향 관련된 매출이 6천억입니다. 근데 30년, 34년까지 2조 원 이상 매출을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텔이 이제 유리기판 사업을 접었다라고 했잖아요. 유리기판 사업을 접었을 때 가장 많은 인재를 영입을 했던 업체가 삼성전기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기가 올해 뭐는 아니지만 27년 양산을 목표로 두세 곳에 이제 뭐 샘플을 공급을 해서 관련돼서 양산을 좀 조율 시기를 타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유리기판까지 사업을 좀 진행을 하면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20만 5천 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만 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하셔도 된다. 그리고 목표가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갱신을 하는 23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만 3천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가 MLCC만 이 이슈를 모멘텀을 받았을 때는 주가가 못 가더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 MLCC 사업을 잘하다가 거기 플러스 알파로 유리기판이 모멘텀으로 엮이니까 주가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금 추세로 봐서는 뭐 역사적 신고가 돌파할 기세인데
과연 정말 23만 원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펼칠 수 있을지 삼성전기의 추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앤 테마 손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팀장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K푸드 대미 수출 성장세가 2년여 만에 처음 꺾였다. 지난달 농식품 대미 수출 금액은 1억 3,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감소했다. 핵심 품목인 라면의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1,400만 달러로 17.8% 줄었고 과자류도 25.9% 감소했다. 소수류와 인삼류 역시 줄며 수출 둔화가 뚜렷했다. 올해 누계 기준으로는 여전히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지만 7월 한 달간 수출 감소로 증가율이 둔화했다. 식품업계는 고율 관세 영향으로 발주 시점이 앞당겨진 데다 미국 소비자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유통업체 주문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소비 심리 위축이 맞물려 K푸드 수출 둔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수출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오전장의 분위기를 좀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오후장의 마감 시간까지 어떤 종목을 좀 더 살펴봐야 할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세요. 예, 예. 3부에는 저희가 조금 더 종목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요즘 뭐 투자자분들이 좋은 종목 고르시느라 혈안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일단 뭐 그 대형주인 그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좀 올라갔다가 네. 일부 좀 내려가는 수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지만 이제 알테오젠이 원래는 23일 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빨리 FDA 나왔어요. 승인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그래서 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23일 날 나와야지 오늘 알테오젠을 소개하면서 좀 이렇게 버퍼를 받을 수 있었는데 뭐 어쨌건 그래도 알테오젠은 그것과 무관하게 계속 좀 바라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의 어떤 장중에는 뭐 한 10% 이상 상승했다가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뭐 근데 7%, 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좀 호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고 대형주들 위주로 일단은 뭐 아까도 저도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끌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끌고 있고 예, 예. 이런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자, 그러면 오후장 종목 레이더 조진 대표님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소개를 해주실지 또 어떤 종목들을 골라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관련돼서 종목들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몇 가지, 5가지 오늘 가져오셨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 그다음에 알테오젠,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5개의 종목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들으신 분들은 다 대형주 아니냐? 그리고 제 지인 중에는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면은 대형주로 싫다고 그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다 오른 거 아니냐? 다 오른 거 뭐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예.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그분 직접 말씀 안 했던 제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였냐면은 소형주를 투자해야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느냐. 수익률이 예. 그런 맥락으로 이제 제가 추천드린 5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내켜하지 않으셨는데 근데 이제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 뭐냐면 네. 돈을 잃지 마라. 아, 그렇죠. 내가 이제 그 투자를 했는데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주나 1,000억 미만의 종목을 발굴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잘못하면 나의 자산에 손실이 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도 대형주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이제 화면에 보여드렸지만 5가지 종목을 보면은 올해 1월 2일 날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 날 종가까지 금요일에. 보면은 아주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을 미리 그때 사셨으면은 안전하게 마음도 이제 편하면서 지낼 수 있었으니까 그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재현 대표님이 첫 번째로 가지고 오신 대형주 위주로 5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 오후장 종목 레이더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SK 하이닉스, 매파적 파월에도 40만 닉스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럼 고민입니다. SK 하이닉스 대표님 좋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예, 불을 뿜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간 이유가 만약에 이제 인텔이 그 엔비디아의 지분을 받으면서 네. 양사 간의 파운드리가 없다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월가 확인되면서 네. 그럼 삼성전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축될 필요 없구나. 그런 반사작용이 올라갔다면 이해가 되지만 네. 그것이 아니고 금요일날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해서 12단이 통과됐다는 기사가 나가면서 삼성전자 올라갔다면 그거는 사실은 삼성전자를 매수하면 안 된다. 바꿔 얘기하면 SK하이닉스 그것 때문에 만약에 매도랑 축소를 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HBM3E에서 8단, 12단을 다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오늘 해당 기사에 대해서 삼성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우리가 지금 통과하지 않았다. 뭔가 이렇게 퀄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사실 하이닉스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그거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목에는 관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하이닉스건 삼성전자건 엔비디아건 간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테크 기업입니다. 테크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금리가 내려가야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되게 민감한 어떤 종목들입니다. 네. 그러면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우리가 접했지만 25bp를 내렸지만 네. 사실 매파적 그 인하거든요. 거기에 멘트를 잘 보면은 추가 인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추가 인하 불확실하다면 이미 25bp는 당시 시장에 반영돼 있다. 그러면 추가 인하 불확실하다면 오히려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가 향후 40만 닉스가 갈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간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좀 관망세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 또 PC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지표를 보면서 실제로 이제 파월 의장이 말한 대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말할 거지. 그러면 올라간다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하이닉스에도 안 좋은 어떤 그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 조진 대표님은 SK 하이닉스를 오히려 오늘 같은 때나 이번 주에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찬스다라는 예.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도 좀 잡아볼까요? 예, 그래서 가격적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35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35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일단 35만 원이 오시면 이제 사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그리고 원래는 이달 말에 그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랑 HBM4에 대한 이제 협상이 체결될 거라는 이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간과하시면서 그분도 받아들이면서 그 거래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체결이 되면 주가도 올라가겠죠. 근데
체결이 이달이 아니면 다음 달 11월 달 안에 나올 것이니까 그러면 40만 원은 이제 당연하고 내년에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5만 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좀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SK 하이닉스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현대로템. 방산주 중에 현대로템을 주었습니다. 현대로템 뭐 지난주에 새로운 수주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죠. 예,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 이라크였나요? 그렇죠. 이쪽에서의 수주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예. 템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방산 역시 가성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제품을 만들어서 보다 고급 인력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절반 가격의 고급 인력이 열심히 일을 해가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다. 그쵸. 그중에도 여러 방산 기업이 있지만 현대로템이 그중에서 시장은 대장주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까 수익률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방산 기업이 비교하지 않았지만 현대로템이 그런 점에서 방산주의 대장이니까 그런 투자 아이디어, 네. 한국의 그 가성비가 넘치는 한국의 K-디펜스가 유럽에서 동부 유럽에서 이제 엄청난 그 창출을 거뒀는데 중동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뭐 현대로템 아니지만 뭐 하이 같은 경우도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도 같이 보신다면 역시 현대로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인데 여기서 이제 가격을 갖다가 이제 그 보시면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달, 두 달 여유 있게 보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고 전혀 이제 축소할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현대로템 5%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21만 지금 9천 원 정도인데 가격 전략 이 정도에서 괜찮다고 보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가격대에서 사시고 사시면서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거는 제 방송이나 제가 드린 내용은 내일 올라간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네. 향후 이제 최소 한 주, 한 달, 두 달 보시면서 저랑 같이 쭉 팔로우를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을 계속 좀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현대로템 오늘 좀 빠질 때 매수를 하는 전략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저희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세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인지 바로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뜨거운 종목이죠. 알테오젠입니다. 뭐 알테오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소식이 빨리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 약간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뭐 알테오젠이 좋은 장중에 소식이니까요. 이제 네. 10%까지 올랐는데 결국 알테오젠 10%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도 이제 지금 사시면 되고 그리고 알테오젠은 이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많은 블록버스터 신약에 다 알테오젠의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키기 때문에 일종의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쵸.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알테오젠은 뭐 그 오늘 다른 외국계 증권사에서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를 60만 원 이상 제시했는데 와, 네. 그거 생각하시면서 알테오젠도 장기 투자하시면 충분히 이제 수익이 낼 수 있고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에 이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코스피 이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은 이 골드만삭스였나요? 이 알테오젠 반값 리포트 목표가 나왔을 예, 때 사실 생각해보면 그때가 진짜 완전 찬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또 종목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조선주. 조선주도 요즘은 약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금 다시 또 들어가도 괜찮을지 여부도 저희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장기적으로 다 우호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도 제가 제시한 가격대에 들어가신 건 좋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그러면? 지금 정도? 다시? 지금 자막이 나오는데 49만 원대에서 들어가시면 조금 더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요 가격대에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얘기하고 싶으셨군요. 마지막 종목은 그럼 어떤 종목인지 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은 지금 오클라호마 막 신고가하고 엄청납니다. 우리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약해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신규 원전을 국내 짓지 않겠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이럴 때 오히려 수익 창출이라 보시면 되고 미국이 이제 SMR 짓기 또 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륙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네, 6만 원대에서 매수 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오늘 5가지 종목 조호진 대표와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빠르게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대표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종목들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이 1시 오후장을 대비하는 1시에
저희가 계속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좋은 종목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